예, 종목 발굴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화장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항상 지금 의문이 네. 들어서 또 한 가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을 한창 이제 네. 먹어가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19 재확산 맞습니다. 때문에 시선이 좀 옮겨가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언택트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겠죠. 네. 이제 좋은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안 좋았던 거 중에서 좀 좋아지는 거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그 얼마 전만 해도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는데 네. 7월 달에 정말 엄청나게 그럴 줄 몰랐죠. 주인공이 돼버렸죠. 네. 뭐 현대차가 70%나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안 좋았던 기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잘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가 대표적인 거라면 네. 화장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섹터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행이나 네. 뭐 항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쪽에서 뭔가 좋은 걸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은 좀 찾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근데 그나마 항공은 대한항공은 제가 그래도 좋게 보는 게 항공 화물 쪽으로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못 쓰는 그러니까 비행을 못하는 여객기들이 많은데 그거 뭐 안에 뭐 이렇게 시트나 이런 걸 개조를 해가지고 네. 항공함으로 실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번 2분기에 깜짝 흑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안 좋지만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좀 최근에 그래도 좀 주가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화장품 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린 건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그 화장품 OEM 회사들이 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보시면 다른 화장품 회사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그 코스맥스가 주가가 1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그냥 뭐 코로나랑 그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났고 네. 한국콜마가 8만 원짜리가 4만 원. 뭐 한국콜마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주주에 좀 약간의 좀 안 좋은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불매운동까지 맞아요. 겹쳐서 좀 안 좋아서 야 이거 화장품 OEM 회사도 이제 끝났구나. 다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이제는 좀 봐야 될 시점이 좀 온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그 중국의 소비가 좀 최근에 회복되는 건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이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 수도 그렇게 증가를 안 하고 굉장히 중국은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소비 쪽도 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중국 정부가 어쨌든 부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소비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화장품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아모레나 이런 회사들이 좀 어려운 게 중국 로컬 기업들하고 경쟁을 엄청나게 해요. 네. 이니스프리가 힘들어진 게 원래는 중국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국의 뭐 상하이 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냥 똑같은 걸 만들어 버린 거죠. 네. 품질도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가격은 더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니스프리만의 장점이 없어져가지고 아모레 퍼시픽도 고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화장품 OEM 회사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모레에도 납품을 하지만 중국 회사한테도 납품을 하거든요. 그냥 만들어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OEM인데 마치 지금 최근에 건강기능식품하고 비슷합니다. 건기식 회사 중에 OEM 회사들이 유독 잘 나가요. 네. 뭐 아시겠지만 콜마 B&H라든가 또 최근에 노바렉스, 서울 네. 이런 기업들은 뭐 일례로 종근당 같은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오더를 주면 예. 좋은 거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백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맞습니다. 나가는 거랑 똑같은 네. 이치네요. 아 누가 만든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성공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건데 화장품 OEM도 중국의 경쟁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그 코로나19에 관련해가지고 또 손세정제를 화장품 OEM 회사들이 의외로 만들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줄 알았더니 또 일부에서는 수혜가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그 곁들여 말하면 금호석유가 화학회사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 천연 그죠? 그 고무 네. 라텍스 장갑. 네,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지금 네. 이쪽 뭐 동남아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OEM 업체도 우리가 이제는 화장품은 부정적으로 물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안에서 OEM 회사들이 정말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게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올해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네. 그래서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셔서 한번 OEM 회사들 좀 지금 투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일단 한번
그 전개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를 얘기해 주신 김에 그러면 각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화장품 쪽으로만 놓고 보면 코스맥스가 훨씬 매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왔는데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깜짝 실적 나와서 주가도 좀 급등을 한 상태인데 글로벌 1위 이제 화장품 OEM 기업이고 2개 분기 연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해 법인이 있어요. 상해 공장이 있는데 그게 핵심인데 이 아시겠지만 중국 회사들의 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저가 화장품 회사들한테도 많이 이게 수주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채권 회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작년에 그 리스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금 흐름이 악화돼가지고 주가 이게 한번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딱 이제 열어봤더니 상해법인 실적이 정상화됐어요. 흑자 전환됐고 네.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들을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제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원래 기존에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이게 뭔가 틀어지면서 이제 투자들이 우려를 했죠. 이거 중국 너무 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 1,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건 좀 기우였다.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세정제 매출이 엄청나게 점프하고 있는데 특히 세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도 좀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세정제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싸니까 한번 코스맥스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한국콜마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 애톰이라고 아시죠? 네. 약간 다단계 회사라고 좀 불리잖아요. 그게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국 쪽 화장품을 얘네가 또 만들어주거든요. 한국콜마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 CJ 헬스케어라고 아시죠? 네. 예전에 한국콜마가 이제 인수해 갔잖아요. 그게 회사가 저도 조사해 보다 알았는데 HK 이노엔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CJ 헬스케어에서. 근데 이게 그 예전에 CJ 헬스케어 인수를 할 때 그 재무적 투자자들하고 그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 회사는 무조건 2022년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 상장해야 돼요, 앞으로. 물론 2년이 남아있을 수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장외에서 뭐 그러니까 평가하기로는 기업 가치가 2조 원 정도 된대요. 네. 근데 한국콜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50% 되니까 1조 원. 근데 한국콜마 시총이 1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지분 가치 정도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만약에 상장이 다가오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콜마도 지금 분명히 지금 기업 가치도 지금 화장품 쪽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한국콜마, 코스맥스 다 각각의 매력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끌리는 쪽으로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건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건데요. 네. 같은 모멘텀으로 그 화장품 용기업체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업체들도 뭐 나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근데 용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연우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콜마하고 이제 이 코스맥스는 기본적으로 세계 1, 2등 기업이에요. 이쪽 시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콜마나 이런 쪽에 수주를 많이 주는데 이 연우나 이쪽은 뭐 글로벌 플레이어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엄청난 점유율이 있거나.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 많은데 근데 굳이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사실 잽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1등 기업 하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한번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또 발굴해 오신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좀 장이 급락해서 좀 평소 사고 싶었던 그러니까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네. 한번 내일 얘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날라가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얘기할게요. 상승률이 아직 있어서 먼저 스페코 하면 그냥 다 방산주로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방산주 이제 아닙니다. 풍력 매출 비중이 58%고 2009년부터 이 전자공식으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멕시코에 그 풍력 공장 이미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수주 받아가지고 실적 좋은데 매출의 10%밖에 안 되는 그 방산 때문에 맨날 뭐 북한하고 싸우면 네,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풍력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테마라기보다는 풍력 관련주고 CS 윈드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는 스페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지금 PER도 실적을 4배 그냥 이번 2분기 곱하면 PER이 지금 뭐 5배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난번 방산 때문에 올라갔던 고점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스페코는 좀 오해를 하지 말고 네. 방산보단 풍력으로 한번 저평가 기업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JSND인데 이것도 이제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GS건설의 자회사입니다. 네. GS건설이 이제 이 부동산 개발 업체로 하나 디벨로퍼로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에 회사를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만든 기업인데 이게 왜 좋냐면 이 재건축 단지도 상당히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규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 500가구 이하의 미니 재건축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대형 회사가 이게 참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뛰어들기가. 네. 근데 그게 수익성은 좋은데 그런 거를 GS건설이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죠. JSND랑. 그래서 소형 이제 미니 재건축 시장에 뛰어 들어가지고 실제 지금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GS건설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JSND는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든 거죠. 지금 규제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시총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또 SK 네트워크스 주유소 5곳 갖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제 그 5곳을 아마 개발을 할 거예요. 여기 여의도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 트레뉴라는 빌딩이 있어요. 네. 그게 예전에 저희 맞은편에 주유소였잖아요. 예전에 주유소 건물이었어요. 그거 대박 났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유소가 알짜거든요. 네. 이거 개발만 하면. 근데 이런 부지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 저도 모르지만 상당히 또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JSND 주가도 싸고 우리가 건설주도 좋지만 건설주보다 좀 더 매력 있는 또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가 JSND니까 한번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억 소환. 네. 예, 주유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급등하고 있네요. JSND 얘기를 해주셨고요. 스페코에 대해서도 좀 이제 풍력 관련주로 꼭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9% 상승하면서 2,3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 내외의 상승폭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8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수 자체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다시 한번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네요. 58,000원대로 좀 힘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2.28% 이런 수급 연속성이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70만 원대에서 좀 확실하게 목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좀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자면 시젠이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제 또 잠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고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6.9% 조정받고 있고요. HLB와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낙폭 과대 매력으로 오늘 장에서는 올라가네요. 5%대 그리고 1.5%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떼고 놓고 보면 우리들의 투자 전략은 글쎄요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순간순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